자, 오늘 읽어볼 이야기들은 다양한 그 한국 괴담 모음입니다. 정말 오늘 재밌는 괴담으로 꽉꽉 채워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무속인 집안 와이프랑 결혼한 썰 푼다입니다. 12년 전 즈음에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다. 친구 말로는 어머니가 무당인데 괜찮느냐, 무속인 집안이라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당시 나는 오랜 솔로 생활로 그런 거 가릴 처지도 아니었고 결혼까지 할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했지. 딱 처음 만났는데 그냥 무슨 연예인이 걸어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땐 진짜 그렇게 보였다. 크크.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온갖 똥꼬쇼를 다 하면서 애프터 잡아내고 주말마다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 어느새 사귀게 되었다.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좋았음.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지. 근데 슬슬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고 하다 보니 각자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집이야 뭐 마음에 들어하고 아무 상관없었지만 마누라 집안이 문제였다. 어머니가 무속인 남자가 아니면 절대 사위로 맞을 수 없다는 거임. 크크크. 최소한 신기가 있어야 된다고. 무속인 집안이면 더더욱 좋고 일반인은 만나지도 데려오지도 말라고 하심. 이유를 들어보니 마누라가 무슨 뭔 살이 껴가지고 일반인은 몇 년을 못 버티고 다 떠나거나 해를 입는다고. 즉 내가 와이프랑 계속 만나면 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난다는 거임. 솔직히 난 전혀 믿지도 않았고 와이프도 전혀 그런 쪽으로는 관심도 믿음도 없었다. 난 얘 아니면 앞으로 절대 더 괜찮은 여자 못 만날 거란 걸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자며 만날 때마다 방법을 모색했음. 이때부터 데이트가 아니라 작전 회의가 됨. 그러다가 결국 와이프가 낸 아이디어대로 해보기로 했다. 일단 와이프가 사정하고 빌어가지고 친정에서 점심 한 끼 하기로 했음. 진짜 딱 점심 한 끼만. 약속 당일 집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평범한 가정집이었음. 점 보고 일하는 곳은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님은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았고 어머니는 굉장히 뭔가 기가 센 아주머였다. 무슨 조직 한 서너 개는 거스리는 대부의 사모님 같은 인상? 식탁에 앉긴 앉았는데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 어머니가 진짜 죽이고 싶은 듯한 눈빛으로 날 계속 쳐다보시더라. 장인어른이 무슨 일 하냐, 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어디 사냐 등등 형식적인 질문 몇 개 하시고 어머니는 계속 마음에 안 드는 표정으로 노려보심.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다가 내가 슬슬 작전을 개시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멈춰서 작은 방 쪽을 계속 쳐다봄. 뭐지? 하는 표정으로 계속 쳐다봤음. 자네 왜 그러나? 장인어른이 물어봤고 난 대답했다. 저기 저분은 그 땡땡이 동생인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으시던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서 물어봄. 아니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땡땡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러했다. 와이프 집은 주택이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안에 딸 한 명이 작은 방에서 목을 맸다고. 근데 이 사실을 와이프가 어릴 때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몰래 들었고 자기는 무섭고 그 얘기를 또 듣는 게 무서워서 그냥 못 들은 척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집에 그런 과거를 와이프가 알고 있다는 걸 장인 장모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음. 사실 작전을 짜다가 거의 반포기 상태로 결정한 작전인데 예상외로 겁나 잘 먹혔다. 그때 내가 너무 절박해서 연기력이 좀 절정이었긴 했음. 사람이 절박해지면 숨겨진 능력이 나오나 보다. 와이프도 그때 내가 연기하는 거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아무튼 그 대화 하나로 점심,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장인어른이랑 술까지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계속 꿈은 자주 꾸는지 뭐 또 본 거 없는지 계속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미친 드립력과 연기력으로 예지몽을 꿨니, 학교 다닐 때 뭘 봤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사람이었니 하면서 온갖 잡지식들을 끌어모아서 짓거렸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렇게 첫 집안 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어머니는 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심.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가끔씩 진짜 어머니 말대로 헤어지진 않는지 내가 아프진 않을지 좀 찜찜했긴 한데 10년 이상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손대고 싶을 때마다 이서방 돈간수 잘해 하면서 전화 오고 오늘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 라고 전화 온 날 체육관 가면 꼭 다치는 게 좀 소름 돋긴 한데 그래도 친해지고 나니까 괜찮은 분 같다. 세 줄 요약. 여친 엄마가 무당, 신기 없는 남자 사위로 못 받아들임. 2. 귀신 본 것처럼 연기함. 3. 결혼. 자, 여기까지가 희망편이었는데 뒤에 또 절망편이 있거든요. 절망편도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친 어머니가 무당이신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올해 만 34, 여친은 27입니다. 만난 지는 1년 좀 넘었는데 워낙 서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내년 결혼 계획 중입니다. 몇 주 전 결혼 승낙 받으려고 처음 여친 본가에 가서 여친이 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집 문에 그 불교 모양이 붙어있고 뭐라고 막 써진 게 있어서 뭐지? 불교 집안인가? 하고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무당집이라는 표시 같더라고요. 엄청 고급 아파트라 놀라기도 했는데 집도 엄청 크고 어림잡아도 70평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여튼 가볍게 집 구경 시켜주는데 어떤 좀 큰 방에 무슨 병풍 같은 거랑 보살 같아 보이는 동상? 뭐 그런 것도 있고 순간 오싹하면서 아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여친이 그제서야 어머니가 무당이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무당 일로 3남매를 키우시고 그 큰 집까지 사셨답니다. 식사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어머님이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더군요. 초면에 이런 말하는 건 실례인 줄 알지만 내 직업이 이러니 가볍게 점을 좀 봐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종교가 천주교인데 난생 처음으로 점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인 게 딱 점 보고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니 바람 핀 적 있구만 이러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대학생 풋내기 때 얼떨결에 한번 바람을 핀 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앞으로 당신은 평생 여러 여자 울리고 살 거라고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여친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절대 안 그러겠다고 사정사정하고 밖에 있던 여친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엄청 당황한 기색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여친이랑 만나서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답니다. 여친 말로는 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인생을 정말 순풍을 탄 배처럼 편하게 살아왔다고요. 그런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라 제가 진짜로 나중에 바람 피고 그럴 것 같다고 어머니 말을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혼란스럽답니다. 저는 진짜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괜시리 저도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결혼하면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까요? 중요한 건 어머님 마음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좋은 생각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절망편이었는데 희망편이랑 절망편이랑 이렇게 둘 다 연속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재밌네요. 앞에는 되게 호쾌하게 꾀를 내가지고 그 허락을 맡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옛날에 바람 핀 적도 있고 팩트고 이 여친 어머니가 되게 용하시고 저 같아도 이거 결혼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남자가 좀 나쁜 것 같은데요. 바람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채팅창에 바람을 어깨 얼떨결에 핌이라고 하셨는데 그긴 하죠. 예. 잘못이긴 하죠. 야, 종교가 천주교인데 바람을 펴? 이 자식이. 야, 근데 이거는 이 무당님한테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게 상당히 용하시네. 이 남자가 인정한 거잖아요. 옛날에 바람 핀 적 있다라는 거를 너무 용한 무당 앞에서 걸려버린 거잖아. 아니라고도 말 못하고 이제 절대 안 피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한 건데 결혼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이제 엄마 아빠 두 분 다 계신 게 아니고 어머니가
집안을 좀 살리신 건데 어머니가 하지 말라 했으면 결혼하기 진짜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여자분이 또 젊기 때문에 그냥 헤어졌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작년 게시글이니까 이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남편감 생기면 데려가고 싶다고요? 그니까 27이면 여유가 있다. 그죠? 예.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면 안 할 법도 한 나이야. 남자가 좀 많네. 나이 차가 많이 나네. 지금 보니까 7살 차이 아냐? 진짜 답답하겠다. 만약에 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바람은 안 핀 상태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랑 딱 장모님을 뵈러 갔어. 근데 무당이야. 절 보더니 자네는 바람기가 너무 많아. 분명 여러 여자 울릴 거야. 결혼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앞으로 모든 여자를 만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바람기가 있는 남자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되잖아.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보니까. 둘이 안 맞는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자네는 나중에 바람 펴. 자네는 바람의 화신이야. 당신은 무조건 불륜 저지를 남자야.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장모님이 무당이고 이제 허락 맞는 썰 이제 희망편 절망편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재밌다고요? 예. 재밌는 걸로 엄선해서 왔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바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괴담은 할아버지가 해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읽고 야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할아버지가 해준 무서운 이야기. 이건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 있던 이야기다. 지금은 수십 년이 흘렀고 일이 있었던 지역에 대한 물건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딘진 모르겠다. 그 지역은 작은 마을로 총 가구 수는 30가구 정도 됐고 큰 산을 등지고 있었으며 산 둔덕에 울타리를 치고 염소와 닭을 키웠다. 그때 할아버지와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가 그렇듯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그러나 그 정도가 또래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심했다. 한번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광경병 걸린 개마냥 이빨로 물어뜯고 손에 들린 것이나 눈에 들어온 것은 닥치는 대로 휘두르고 던지고 부쉈다. 한참 어리던 여동생이 그 친구가 던진 호미에 이마를 맞아 뚫린 적도 있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항상 동네 사람들만 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허리를 굽혀야 했고 그 친구가 저지르는 짓은 날로 심해져 주변 사람들 모두가 손을 놔버릴 정도였다. 일이 시작된 건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시작된 가을쯤이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집 앞에서 다람쥐인지 쥐인지를 잡아 구워 먹겠다고 나뭇가지를 모아다 불을 붙였는데 하필 불씨가 옆집 울타리로 옮겨 붙었다. 가뭄 때였다 보니 나무고 잡초고 전부 바짝 말라 있었고 바람까지 쌩쌩 불던 날이라 불은 삽시간에 번져 순식간에 집 네 채를 홀랑 태워버렸다. 죽은 사람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상으로 인해 팔을 심하게 다쳤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머리가 다 타버렸다.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그 친구의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당장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친구 집에 있는 소 2마리를 각각 한 집에 한 마리씩 주고 친구가 살고 있던 집도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에게 주고 나니 동네에 쓰지 않고 텅 비어있는 창고밖에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창고에 대충 흙 바르고 지붕 얹어 살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됐을 때 그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머니 앞에 앉아 막걸리를 2-3사발씩 들이키며 아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며 펑펑 우셨다. 얼마 후 친구의 아버지가 서둘러 오셔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으로 가자. 며 친구의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어머니는 안 간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그냥 여기서 쥐새끼 개새끼처럼 살고 말지. 그 새끼 있는 집으로는 절대 안 간다. 라고 하며 발버둥을 쳤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오죽이나 무서웠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할아버지는 생각을 했었다. 친구의 어머니가 해가 다 넘어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바닥에 뻗어 있으니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할아버지 집으로 모여 자식 새끼가 원기 들린 무당보다 더 지랄을 났는데 저럴 만도 하다 라며 혀를 끌끌 찼다. 그렇게 우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친구의 아버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 길로 집으로 쓰던 창고로 들어가 쭈그려 자고 있는 친구를 끌어다 길바닥에 패대기 쳐 그 상태에서 정신을 잃기 전까지 밟아 두드려 패고서 매주를 엮어놨던 밧줄을 풀어 손이랑 몸뚱아리를 묶어서 산속으로 끌고 갔다. 그 후 친구의 아버지 혼자 산을 내려왔다고 한다. 다음날 할아버지가 닭들 모이를 주러 산 둔덕에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염소무리 사이에서 할아버지를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뛰쳐나왔다. 온몸은 흙투성이에 땀투성이, 여기저기 긁히고 찌은 상처 때문에 피딱지가 얹혀서 숨은 헐떡거리고 옷도 다 찢어지고 손톱도 죄다 벗겨진 상태였다. 그 당시 할아버지는 염소 사이에서 갑자기 저런 게 뛰어나오니 염소 새끼가 살가죽을 벗고 귀신이 되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여튼 반나절 만에 발견된 친구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한다. 예전처럼 미친 짓도 안 하고 몸은 수그린 채 주춤주춤 다니고 목소리도 모기만해져서는 사람들 눈도 못 마주쳤다고 한다. 그 해가 완전히 지나가고 이듬해 여름 할아버지가 강가에서 개구리 잡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물수제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가서 물어봤다. 작년에 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귀신을 본 거니 뭐 괴물을 본 거니 물어봐도 아무 대답이 없길래 그냥 하던 거나 해야겠거니 했는데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저 뒷산에 귀신이 왔다. 절대 가지 마라 고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시 묻자 그제서야 겪었던 일을 얘기했다. 친구가 산속에 끌려 들어간 날 친구의 아버지는 자식을 나무 기둥에 묶어두고 네 버르장머리 고쳐질 때까지 여기다 묶어두고 매일 밥이랑 물만 주고 갈 것이다. 짐승 새끼는 짐승처럼 살아라 라고 하며 그대로 내려갔다. 한참 옛날이라 가로등은커녕 전기도 없던 시절에 해가 진 산속은 코앞에 내 손바닥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다. 처음에는 혼자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울다가 지쳐서 뻗어있는데 귓가에서 나뭇가지 비비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잘 들어보니 무언가가 자기한테 말을 하고 있었다. 조용히 집중을 해보니 점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소리가 나 너 보러 왔다. 너희 어미 이제 너 보러 여기 안 온다. 너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야 돼. 그렇게 묶여서 굶어 죽어야 돼. 라며 갈짝갈짝대는 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시발시발거리며 밧줄을 풀려고 용을 쓰는데 갑자기 그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발 새끼야, 내가 너 보러 왔다 했잖아. 고기 어딨어? 라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는 나뭇가지가 뚝 꺾어지면서 얼굴을 촥촥 긁었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뭇가지를 쥐고 그랬던 건지 늦가을에 이파리 하나 없이 바짝 마른 나뭇가지에 얼굴이 피떡이 될 때까지 긁혔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소리를 지르며 몸을 발버둥 치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또 얘기를 했다. 고기 냄새 난다. 마을 사람들이 너 뒤졌다고 고기 굽는갑다. 아닌가? 너한테서 나는 냄새야. 고기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진 몰라도 이대로 있다간 뜯어 먹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몸통을 묶은 밧줄에 몸을 비비면서 밧줄을 묶은 매듭이 있는 곳까지 몸을 돌려 이빨로 매듭을 물어 뜯었다. 근데 밧줄에서 굉장히 찝찝한 맛이 났다. 매주를 묶어놨던 밧줄이라지만 밧줄을 물어 뜯는데 뜯은 미지근한 게 자꾸 흘러나왔다. 아무튼 앞니가 흔들릴 정도로 밧줄을 세게 지디겨 씹으니 밧줄이 뚝 하고 끊어졌다. 끊어짐과 동시에 도망가려는데 손발이 헛놀아서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다. 기어가다시피 허우적거리며 팔다리를 휘젓는데 앞을 더듬거리니 나무 뿌리가 만져졌다.
알고 보니 허우적거린 게 앞으로 가고 있던 게 아니라 땅을 파고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깊게 파라. 거기가 네 잘 곳이다. 좀 더 넓게 파라. 같이 자자. 이번엔 사사삭 하고 뭔가가 다가왔다. 그러다 밧줄이 툭 하고 어깨에 떨어졌는데 밧줄 끝이 입속에 들어왔다. 뱉어내려고 우억거리다 입속에서 오독하고 씹었는데 그 찝찝한 맛이 또 났다. 거의 구토하듯 뱉어내는데 순간 장닭이 꽃기요 하며 울었다. 친구는 여기가 닭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가 보구나 생각하며 앞에 뭐가 있던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 구르면서 무작정 산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달렸다. 그때 등 뒤를 무언가가 채찍처럼 철썩철썩 후려쳤다. 그러면서 이 씨발 새끼야, 날 물어뜯었으면 네 살가죽도 내놔! 라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사사사삭 하며 친구를 따라 내려왔다.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소리치며 달리다 갑자기 앞으로 벌렁 넘어졌는데 거기가 염소를 키우던 울타리 앞이었다. 염소들이 자다가 친구가 넘어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친구 주변에 모여드는데 친구는 울며 빌며 염소 무리 속으로 기어 들어가 쭈그린 채로 숨었다. 그러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아까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 개새끼가 내가 발가락만 안 아팠어도 종아리 물어 뜯을 수 있었는데 시발새끼 라고 했다. 새벽이 지나서 하늘이 푸르스름해져 있었는데 동이 틀 때까지 울타리 밖에서 밧줄을 던져 넣으며 울타리 안쪽을 휘젓는 소리가 났다. 그러다 염소 무리 사이로 친구를 쫓아오던 게 뭔지 보게 되었는데 몸은 나뭇가지처럼 바짝 말라서 뼈가 흉하게 도드라져 있었고 눈은 시커멓게 뻥 뚫린 것처럼 움푹 파여서 눈꺼풀 없이 안쪽에 눈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이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빨이 정말 컸다. 그렇게 염소 무리 속에서 해가 뜨고 할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뛰쳐나왔다. 이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아마도 아귀가 아니었나 추측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무서운 이야기였는데요. 야, 이 얘기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밧줄을 묶여가지고 이제 막 나뭇가지로 다 쓸리니까 탈출하려고 막 하고 막 어떻게든 가려고 막 앞을 헤쳐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땅을 파고 있었던 거임.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고 막 무서운 얘기하고 욕하고. 이 전개 자체가 한순간의 무서움이 아니라 계속되는 무서움이라는 게 좀 포인트랄까? 얘가 안 봐주잖아요. 계속 오잖아.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또 옛날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 난다. 뭐 마을 사람들이 너 뒤졌다고 고기 굽는갑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할아버지가 해주신 얘기 같아가지고 좀 무섭습니다. 채팅창에 사우르 너니? 라고 하셨는데 사우르는 없는 거야. 아귀가 뭘까? 아귀 한번 알아볼까요? 조선의 귀신 아귀. 나무위키가 있습니다. 생전에 죄를 지어 아귀도에 떨어진 인간들의 혼이 변하여 만들어진 존재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탐욕스럽게 산 자가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먹을 것이나 재물과 관련되어 죄를 짓거나 스님을 모독했거나 동물을 학대했거나 하는 등의 죄로 아귀가 된다고 합니다. 물고기 아귀의 어원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음식에 대한 그런 집착, 음식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이 이제 배고픈 그 아귀가 되는 거겠죠. 그림이 있을까요? 귀신 아귀. 골목식당 백종원. 생선 아귀. 불교 귀신 아귀처럼 생겨서 아귀다. 그렇다고 하고요. 아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먹을 것을 탐냈다고 하니 아까 나왔던 귀신도 종아리살 파먹을 수 있었다. 고기 굽는갑다. 고기 내놔라. 이런 얘기 했던 거 보니까 진짜 아귀로 생각할 법도 하네요. 귀신계 오은영 박사님이래요. 예. 금쪽이 치료를 잘해줬다. 확실히 그런 감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할아버지가 해준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무섭네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괴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직접 겪은 집터 토지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서 산 2개월 동안 제 주변에 있었던 기이한 일들과 안택 과정까지 두서없이 써내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군요. 제 소개를 하자면 예민하고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는 성향입니다. 즉, 눈치가 겁나 빠른 사람이죠. 이런 성향이 도깨비, 귀신의 기운을 잘 느껴 인생 피곤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독립하고 있는 집이 계약 만료가 되어 집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옆에서 살자는 마음으로 부모님 집과 도보 10분 거리에 작고 싼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 집과 정반대에서 살았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유독 싸고 괜찮은 전셋집이 나왔다고 연락이 와 부랴부랴 아버지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다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이었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으며 집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싹한 집의 외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싼 전셋집이 어딨어? 2년만 버티고 돈 좀 벌고 나가자 라는 마음이 강했었으니까요. 집을 보고 나서 부동산 아주머니께 여기로 계약하겠다고 하고 서둘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계획된 것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집터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깨비, 귀신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싼 맛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인데 집이 싼 이유가 있었다 이거죠. 시간이 흘러 그 집에 입주를 하고 며칠 동안은 설레는 마음으로 인테리어에 신경 쓰며 방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롱 위에만 가면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채광도 참 잘 되고 밝은데 안 밝은 느낌 아세요? 장롱 위에만 먹구름이 낀 느낌? 딴짓을 하다가도 장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휙 고개를 돌리면 장롱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도 그 장롱 근처만 지나가면 털이 쭈뼛쭈뼛 하신다고. 뭐가 있는 건가? 싶었죠. 제가 이 집에서 느끼는 기운은 딱 이거였습니다.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근데도 소름 끼치는 뭐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이 집 진짜 골 때리는 게 돈이 계속 들어와요. 큰 액수는 아닌데 어떻게든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변인과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거기 도깨비터 같은데 물 흐르듯 그런 대화는 흘러가고 그냥 살았어요. 하루 이틀 이 집에 살면서 느껴지는 나쁜 기운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앞동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동네엔 뉴페이스니 저에게 반갑게 말을 걸더라고요. 학생 이사 왔나 봐. 어디로 이사 온 거야? 아, 저기 몇 층에 그 이사 왔어요.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절 쳐다봅디다. 혼자 살아? 아니요, 강아지랑 둘이 살아요. 사람 혼자 사는 게 맞네요.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거기 골치 아픈 집인데 몇 년 계약했어? 2년이요. 왜요? 아니, 잘 버텨요. 아무튼 거기 집 비워진 지 2년이 넘었어.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더라고. 이 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맞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 아주머니 얘기를 곱씹어 보니 저에게 문제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안택을 해서 그나마 괜찮지. 근데 안택이 뭐야? 안택은 가정의 대표적인 무제로서 가족을 단위로 하여 가신에게 복을 빌고 가신을 위성하는 제례이다. 여기도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 어쨌거나 그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굿을 말합니다. 안택이.
물론 지금은 안택을 해서 그나마 괜찮지만 안택 전까지는 항상 새벽 2시에 눈이 딱 떠졌습니다. 누가 절 흔들어 깨우듯이 눈이 번쩍 그리고 장롱을 봅니다. 안택하기 2개월 전까지는 이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두려웠습니다. 강제로 일어나고 장롱 보고 뭔 짓을 해도 항상 새벽 2시쯤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되었고 점점 더 피폐해지고 성격은 날이 섰으며 남자친구한테 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요리를 하려고 칼을 쥐고 있었는데 손목을 그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저의 뇌를 조종하듯 칼을 던져버리고 제 뺨을 세게 때리면서 정신 차려 미친년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사를 잘못 왔구나.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집 내놔야 될 것 같아. 집에는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고 그때는 홀렸었나 봐. 이렇게 습한 것도 몰랐었어. 반복되는 이상한 기운을 못 이겨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니 또한 저에게 말합니다. 엄마도 느꼈지만 심각하네. 그 후부터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같이 잤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동시에 눈 뜬 적도 있습니다. 새벽 2시 전후. 어느 날은 자다가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면 앞에 사람 형체가 아닌 누군가가 저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마치 장난이라도 치자는 듯이. 어느 날은 다른 형체가 천장에서 보고 있고 어느 날은 바로 눈앞에서 둥둥 떠 있더군요. 어느 날은 어둠 속에서 더 어두운 색의 검정 도깨비가 저에게 슉 날아오는 거예요. 꼬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새카맸습니다. 더 웃긴 것은 어머니는 헛것이 안 보이고 잘만 주무시고 저만 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불을 다 켜고 자고 강아지나 저나 사는 게 아닌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고 회사 가는 게 일상이 되었으며 항상 옆에서 잤던 반려견도 안방에서 안 자고 자꾸 부엌으로 가서 자고 데리고 오면 또 밖으로 겉돌고 그랬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이 많았는데요. 추려적자면 이렇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났던 이야기인데 새벽에 우리 집이 꼭대기인데 누가 쿵쾅쿵쾅 뛰어다닙니다. 여자 혼자 무서워서 확인은 못했지만 꼭 새벽에 쿵쾅쿵쾅 소리. 노이로제. 옥상에 이 새벽에 누가 뛰어다닐까요? 이상한 소리가 난 거는 또 있습니다. 장마 비 오는 날은 비 사이 허공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흑흑흑흑 통곡하는 것처럼 여자가 우는 거예요. 우리 집이 꼭대기층인데 빌라와 빌라 사이 허공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미치도록 소름이 끼치더군요. 듣고 있던 노래를 멈췄습니다. 동시에 우는 소리가 그쳤습니다. 사고가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사 오고 이틀 3일 지났었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연락이 와 큰일 났다고 하십니다. 네 동생 사고 났다. 아주 크게 났어. 차가 전복이 돼서 차는 폐차했어. 다행히 동생은 크게 다치지 않고 팔에 상처만 났다는 거죠. 사고 사진을 보니 동생 놈이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차가 그렇게 찌그러져 있더군요. 두 번째 사고입니다. 동생 사고 난 지 며칠이나 됐을까? 동생이 사고 난 지 정확히 보름 뒤 남자친구도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놈도 크게는 안 다쳤지만 우연의 일치겠지. 혹시 도깨비 장난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빨리 나가야겠다 생각뿐이었지만 집이 안 빠지니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사고입니다. 6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반려견이 새벽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발톱이 빠져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데리고 오니 계속 안절부절. 병원에 가니 의사가 그럽디다. 어떻게 하면 발톱이 빠지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다치는 것 같으니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집터로 인해 피해를 줄 것 같아서요. 자, 네 번째 사고입니다. 저 또한 현재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둔 해 만에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외근 나갈 일이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저를 성폭행 시도를 하려다가 제지된 사건. 그놈은 더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고, 아무튼 복잡합니다. 이게 다 2개월도 안 돼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께 겪었던 일들 다 말했습니다. 요즘 헛것을 보고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집은 내놨지만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방법 없겠느냐 하시는 말이 주변에 신내림을 거부하고 스님이 되신 분을 알고 있다고 하셔서 나를 잡고 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2주가 지나가고 드디어 절에 가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자면은 해코지 할까봐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고요한 정적을 깨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꼭꼭. 놀란 나머지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고 왜 그래 엄마? 라고 큰 소리로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니는 몇 분 뒤 정신을 차리고 하시는 말이 가위 눌렸는데 누가 내 위에 올라타고는 가슴을 세게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했어. 가위 풀려고 소리를 지른 거야. 운 게 아니고. 마치 절에 가지 말라고 해코지를 하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찍어 눌렀다고 하는데 그 감각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원망에 찬 눌림. 손꼽아 절에 가길 기다렸습니다. 이미 사람 사는 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 진짜 귀신의 장난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죠. 날이 밝아 드디어 절에 갔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행히 너한테 귀신은 안 붙었네. 사는 주소 불러봐. 다음 지도로 저의 집을 보시더니 집을 골라도 뭐 이런 데를 골랐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니? 무덤을 싹 밀어버리고 그 위에 집을 지었으니 원. 기가 정말 센 곳이구나. 너 못 버텨 여기. 내가 직접 가야겠다. 여기 묘터였단다. 즉 귀신 보이는 곳이라고 아가야. 집 앞에 반려견이랑 산책하면서 무덤을 보긴 했는데 설마 했는데 원래는 묘터였구나. 이제서야 제가 겪은 일들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깨비 집터로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발로 들어온 거였어요. 눈물 왈칵.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스님. 스님이 말하시기를 3년은 괜찮아. 근데 안택은 해야겠다. 혼자 못 버티겠어. 너무 세다 기가. 너가 너무 예민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느낀 거고 2년만 살고 나와. 그 이상 살면 너가 미치는 거다. 또 하시는 말이 귀신은 3명이고 사람에 따라 보이는 형상이 다른데 너는 도깨비 형상으로 본 것 같구나. 할머니 귀신은 토지신이고 너가 포근하게 느낀 그 이유는 그 할머니가 널 지켜줘서 그래. 그런데 너를 힘들게 하는 건 중년 남자 귀신이야. 널 쫓아다니고 있어. 회사까지 쫓아와. 혹시 남자친구가 너네 집 오면 계속 피곤하다고 안 하니?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네 스님 맞아요 했더니 질투나서 재우는 거야. 또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에게는 풍수지리적으로 좋은데 산 사람에겐 좋지가 않네. 즉 산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그 소름의 감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스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했던 말이 다 맞거든요. 집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 듣고 제가 꾼 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집 이사 오고 첫날에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두 할아버지가 상복을 입고 제 손을 잡으시더니 괜찮다, 괜찮아 라고 했어요. 할머니 유골함도 나왔는데 할머니 영정사진이 유골함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에 사는 귀신들과 제 꿈에 나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더군요. 그리고 안택하러 집으로 갔습니다. 스님이 적어주신 대로 필요한 음식들 다 사고 준비했습니다. 안택 고사를 하는데 장롱에서 영롱한 노란빛
불빛 같은 그런 두 개가 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디다. 스님이 하시는 말, 토지시는 가기 싫다고 늦게 오는구나. 1시간 정도 불경을 외우시면서 저랑 어머니는 절을 하고 안택 고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어요. 억눌려 있던 가슴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장롱을 보는데 엄청 훤해졌더라고요. 마치 먹구름이 걷어지듯이.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에 이젠 끝났구나 느꼈습니다. 원래 동물이 먼저 그런 기운을 느껴 짖는다고 하잖아요. 궁금해서 스님께 물어봤습니다. 스님, 왜 저희 집 강아지는 짖지 않았을까요? 했더니 저 강아지도 알지. 상대할 수 없다는 거를. 상대할 걸 상대해야지. 아가, 강아지한테 잘해. 너 일 갈 때 저 녀석은 새 귀신을 계속 봤을 테니. 그렇게 스님은 3개의 귀신을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상한 경험은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제가 겪었지만 말이 안 되는 거 압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귀신, 도깨비가 있냐고. 그런데 기운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겪은 일이니까 저는 이 사건 이후로는 귀신, 도깨비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에 안 깨어나고 불도 다 끄고 잠은 잡니다. 하지만 밑에 집 기운의 영향을 받아 새벽 4, 5시쯤 한 번은 눈이 스르륵 떠지는 정도입니다. 죽겠지만 아무튼 2년은 버텨보려고 합니다. 아니, 1년 10개월. 적어도 지금은 느끼지 않으니 일단 살아보고자 합니다. 2개월 동안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글도 적어보네요. 주절주절 써내려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접 겪은 집터 토지신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채팅창에 항아리 깨지면서 2탄 시작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직접 겪은 실화니까. 자, 여기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부분, 도깨비 집터라는 거를 이제 부모님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엄마가 나랑 이제 같이 자러 와주시는 게 그게 약간 좀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어머니는 이제 혼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그냥 생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좀 감동 포인트였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큰 집이 있습니다. 큰 집. 저희 아버지가 이제 둘째시고 큰아버지가 계신데, 큰아버지 집에 이제 명절 때마다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장롱이 있었는데 거기 위에가 좀 비어 있었어요. 껌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뭐 겁도 많고 해가지고 뭐 사촌 누나들이랑 막 놀고 하다가 슬쩍 보고, 놀다가 슬쩍 장롱 보고 이랬던 기억이 좀 났습니다. 귀신이 있었던 걸까요? 예. 아직 거기 사시는데 없어야겠죠? 예. 아무튼 그 생각이 좀 났고, 이게 도깨비터가 돈을 벌어다 주시긴 하는데 도깨비가 욕심 부려가지고 거기 계속 살면 이제 죽는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도깨비터.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도깨비터는 맞는 건가 그러면? 근데 스님이 말하는 걸로 보면 도깨비터는 아니야. 그러니까 도깨비 형상으로 본 거고, 귀신을 할머니 귀신, 토지신이 이제 여기 글쓴이를 지켜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깨비터는 아닌 건데, 깨비터가 아니라 군웅터다. 깨비터가 아니라 군웅터예요 라고 하신다. 채팅창에 예화도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닉네임이 너무 신뢰도가 너무 이제 높은데, 군웅터는 한국 무속 문화에서 장군신의 영령을 모시는 장소로 주로 구슬을 할 때 사용이 된다. 장군신을 그럼 모시는 그런 터구나 여기가. 근데 왜 그냥 가정집에 이렇게 전셋집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할머니 토지신 이 장군이셨던 건가? 근데 이것도 전세 사기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안 밝히고 집주인은 뭐 하는 거냐? 이런 터인 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사기 당하셨네. 근데 아무튼 뭐 지금은 뭐 별 그거 없으시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이 매물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도 사기당한 걸 수도 있어.
자기는 그냥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런 터였던 거임. 이 집주인도 그 피해자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집에 가게 된다? 아,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집 같은 경우는 뭐 월세도 아니고 전세나 뭐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샀다? 이러면 물을 수가 없잖아. 한 번 다시 뭐 이사를 가고 하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 전세는 그냥 빼박이잖아요. 그 돈이 묶이는 거잖아. 거기 안 산다 하더라도. 야, 이거는 진짜 지낼 수밖에 없긴 한데 해결책이 있어서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직접 겪은 집터 토지신들에 관한 이야기 읽어봤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채팅창에 예와두령님께서 전 근데 이런 집 좋아요. 저희야 누르고 살면 되니까. 점점점. 쩐다. 아니 그러면 살 수 있는 집의 바운더리가 더 넓으신 거 아니야? 아, 이게 신기한 게 예와두령님이 치지직으로 방송 보고 계시는 게 전 그게 신기합니다. 치지직 약간 그 인터넷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유튜브로 안 보시고 치지직으로 보시는 거 좀 인터넷에 빠삭한 도령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무시하냐고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신세대시다. 기존의 편견과 다른 그 상태에서 오는 간지가 있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도 때 정준하가 가위 눌렀는데 귀신을 몸으로 눌러 죽였다는 거 생각나네요. 아, 그거 레전드죠. 예. 기억이 납니다. 가위 눌렀는데 자기가 몸으로 눌렀다고. 아, 그거 기억이 나네요. 예. 얼마나 아팠을까? 아, 이거 좀 봐야겠는데. 정준하 가위썰.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무한도전 정준하 귀신 지디겨 죽인 적 있다. 공포 고백. 미친 거 아니야? 귀신 지디겨 죽인 적 있다. 무한도전에서 무한도전 팀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중 정준하가 귀신을 지디겨 죽인 적이 있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고백했다. 무한도전 팀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 노홍철, 정영도는 방송국에서의 하룻밤이라는 도전으로 방송국에서 철야 숙직을 해야 했다. 밤은 깊어가고 어둠이 짙어지자 무한도전 팀은 모여 슬슬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정영돈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장 무섭고도 진기한 사건은 정준하의 사연이었다. 정준하는 털이 많은 귀신과의 사연을 털어놨다.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있고 털이 많은 남자 귀신과 둘이 방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된 준하는 자신에게 계속 붙는 귀신을 떼어내려 몸을 비틀었다고 설명했다. 그때마다 귀신은 형 이러면 안 돼 라고 소리쳤고 결국 정준하는 귀신을 지디겨 죽였다고 털어놨다. 귀신이 죽을 당시 부드득 부드득 소리가 났다고 전에 웃지 못할 오싹함을 선사했다. 아, 이게 뭐 지어낸 얘기겠지만 그냥 너무 보법이 달라. 너무 웃겨. 자막도 웃겨요. 귀신을 지디겨 죽였다. 괴물 밑에서 푸드득 푸드득 전사한 귀신. 맨몸에 털도 수북한 남자 귀신. 이게 보법이 다르다. 이 시절 무한도전은 진짜 개웃기네요. 네. 채팅창에 이 얘기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그리고 이 기사에 웃긴 점이 뭐랄까 너무 진지하게 기사를 써놨어 이게. 결국 정준하는 귀신을 지디겨 죽였다고 털어놨다. 아니 진짜 기사처럼 엄청 진지하게 써놓은 게 웃기네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가 정준하 귀신 지디겨 죽인 적 있다. 공포 고백도 읽어봤고요. 갑자기 정준하 얘기를.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혐주의 고모가 급하게 이사를 간 이유입니다. 고모는 경기도 모 도시의 낡은 빌라에 살았었음. 하루는 고모가 사촌들을 학교에 보내고 피곤해서 낮잠을 잤음. 잘 자고 있었는데 머리 바로 옆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깸.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지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른쪽 귀에서 계속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랑 격렬한 통증이 느껴짐. 이대로 귀머거리가 되는 건가 벌벌 떨면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감. 의사가 귓속을 조명으로 비추자 통증과 소리가 더 심해졌음. 핀셋으로 꺼내려고 계속 시도했으나 잘 안 돼서 알코올을 귀에 부어서 겨우 빼냄. 자, 여러분 좀 혐오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니까 쫄보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고모의 귀 속에 들어있던 건 돈벌레였음. 낡은 빌라답게 돈벌레가 집 안으로 많이 들어왔고 어둡고 좁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습성대로 낮잠을 자던 고모의 귀 속에 들어간 거였던 거임. 여러 개 달린 기다란 다리로 귀 속에서 발버둥을 치니까 폭죽 터지는 소리가 났던 거였고 고모가 머리를 움직이거나 빛을 비추니까 놀래서 귀 속 여기저기를 깨문 거였음. 아! 그 집에서는 하루라도 더는 못 살겠다며 이사할 집이 구해질 때까지 모텔에서 지내다가 집이 구해지는 대로 바로 이사해서 나감. 고모는 아직도 벌레를 무서워함.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이게 뭐 귀신과 관련된 뭐 그런 영적인 그런 괴담은 아니지만 너무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무서웠달까? 고모가 자다가 일어났더니 바로 귀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계속 심해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돈벌레가 물어 뜯었던 거였다. 이 짧고 이 간단한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돈벌레는 익충이다. 뭐 해충들을 잡아먹고 돈벌레가 있으면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건 좀 돈벌레 싫어. 싫습니다잉. 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귓속 여기저기를 깨물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징그러워. 저는 그냥 기어다녔을 줄로만 알았는데 깨문 건 좀 선 넘었다. 채팅창에 자다가 귓속에 작은 팔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불 다 끄고 귀 천장 쪽으로 올려서 귀에만 손전등 비추니까 나왔었음. 유. 그럼 귀에서 소리 어떤 소리 나요? 웽 이 소리 나요? 뿌앙 합니다. 부드득 그래서 파리를 지디겨 죽이셨나요? 위기탈출 넘버원이네 완전. 이게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많죠. 귀에 바퀴벌레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얘 정답이 뭐였냐면 제가 봤던 걸로는 식용유를 귀에 부어서 익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빼낸다 였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면 좋을 정보죠. 네. 귀에 입에 나방 들어간 적 있다고요? 맛이 어떤가요? 궁금한데. 먹고 싶진 않은데 어떤 맛이 났을지 들어 그냥. 역사우정이라고요? 역사우정? 나방 입에 들어간 거 역사우정이다. 나방. 어렸을 때 가을 저녁 기분 좋게 입 벌리고 뛰다가 하루살이 한 바가지 먹은 적이 있다. 진짜 너무 싫어. 날씨 따뜻해지면 하루살이가 한 구다리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닐 때가 있어. 막 걷다가 내가 그 구역에 들어왔다는 걸 아는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빠지죠. 그리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파리들이 날아다녔으니까 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그 날파리들이 들어있을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잡쳐지죠. 너무 싫어 진짜. 귀에 기름을 붓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저 기름 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퀴벌레 귀에 들어가면 식용유, 참기름, 올리브유 등 식용유를 귀에 넣어보는 것이 좋다. 벌레를 익사시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학회 권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기름 좋아하시면 참기름 넣으시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좋아한다 이러면 그걸 넣으시면 되고 그 기호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라드로 하면 안 됩니다. 동물성으로 하시면 좀 찝찝할 듯, 많이 찝찝할 듯.
그리고 돼지 기름 하면 귀에 허옇게 남겠죠. 돼지 기름을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혐주의 고모가 급하게 이사를 간 이유였습니다. 자, 이 즐거운 한국 괴담 모음은 여기까지였고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시청자분들 엄청 많네요. 요즘에 잘때님 옛날 거부터 정주행하는데 진짜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 영상 초창기에 올라왔던 영상들 보시면 시청자가 2명 있는데 그리고 채팅 안 쳐주시는데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리액션하고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귀합니다. 그거 재밌어요. 혼자 원맨쇼 하는 모습도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옛날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초창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진짜. 초창기 영상 살짝 보여드리자면 진짜 거의 대참사급이거든요. 네. 자, 날짜 순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 당시가 뭐냐면 1년 전 작년 3월인데 엄마 아빠한테 방송한다고 말 안 하고 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들어올까봐 몰래 방송했을 텐데 아빠 들어올까봐 쪼는 모습이에요. 이거 석양이 보이는 곳에서 잠깐만요. 아빠인가? 지금 아빠 떠가지고 아빠가 떴어.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아빠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용돈 안 주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용돈을 몰래 받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정말 무서운 얘기죠. 다시 괴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쫓던 상황이에요. 아, 이거 레전드야. 이게 첫 영상이었다니까요. 재밌습니다. 이때 초창기 라이브 보면 중간에 하다가 갑자기 마이크 끄고 막 아빠랑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아, 초창기 영상 재밌습니다. 서로 공포? 서로 공포. 아들은 시청자가 없고 그냥 혼자 방송하는 게 공포고,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취업 안 하고 방에서 뭔가 그냥 혼자 하고 있어. 너무 무섭죠? 아, 제가 어제 또 발견한 저의 또 레전드 영상이 있는데 잘 때 공포증 영상이 있습니다. 공포증 분석하기 영상인데 이게 뭐가 공포냐면 3시간짜리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방송을 했냐면 나무위키에 공포증 이 문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포증이 이렇게 쫘라락 써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 이거는 무슨 공포증일까요? 치아 공포증? 치열이 너무 가지런하면 그걸 무서워하는 건가? 아니면 뭐 삐뚤빼뚤하면 그걸 무서워하는 건가? 이걸 왜 무서워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시간짜리 영상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진짜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채팅창 보면 여기 3명 있잖아요. 채팅이 거의 안 올라와. 3시간 동안. 아무튼 이것도 재밌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공포증에 대해서 제가 안 알아봅니다. 왜냐? 이런 거 쳐도 안 나와. 구글에 한글로 친척 공포증 이런 거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냥 친척 싫어하는 그런 썰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영상도 레전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옛날 영상 재밌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명 시청자면 라이브방 나가기 민망해짐? 진짜 그렇긴 하죠. 나도 그래서 잘 놀 때에서 게임 방송할 때 못 나감? 나가셔도 되긴 합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보고 싶으시면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항상